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 과세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37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51번 과세매입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해봤었는데 부속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라든가 요런 거 추가로 좀 자세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네, 원재료 세금 계산서로 구입했으니까 51번 과세매입으로 입력해야죠. 매입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51번 과세매입입니다. 자,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네, 여기 날짜를 8월 1일로 고쳐주시겠습니다. 8월 1일. 유형이 51번이 됩니다. 51번이고요. 품명에다가 전자 부품 이래야 되겠네요.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2천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름, 거래처명은 대신이 거래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입자니까 공급하는 자는 대신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1번 해주시고요. 밑에 그 대금 결제 관계를 보니까 외상미수금에 있어요. 그래서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원재료를 구입했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매입이다 그러면 기본이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는 매입 51번 매입이다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로 기본적으로 분계가 일어납니다. 원재료 맞았고요. 매입수익은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아야 되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네. 자,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란에 첫 번째 줄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안 봐도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대신으로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나중에 그건 한꺼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 반품을 하고 전자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 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매출전표에서 말이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매출자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발급하는 문제로 나오지만 매입에서 우리가 반품시킨 것을 전표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우리는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월 2일 거 매입으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8월 2일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51번으로 해야 되고요. 품명 전자 부품 공급 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50만원. 그럼 부가세 마이너스 5만원이죠. 거래처는 대신의 거래처였고요. 대신, 주식회사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전자수정세금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이런 건 다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2번 해주시면은요. 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이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여기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로 빠져 있겠죠.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끝인가요? 네,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고정자산이죠.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자,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매입은 51번이죠. 자, 8월 3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8월 3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은 51번이고요. 품명에다가 기계장치 이렇게 합니다. 기계장치. 아니구나. 자동조립기네요. 자동조립기. 자, 공급가액에다가 3천만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동우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네, 받았죠. 1번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조립기. 우리 회사는 지금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자동조립기를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혼합분계 해줘야 됩니다. 외상분계 하시면 안 돼요. 혼합분계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요. 대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계정과목을 고쳐주시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요. 4번 대변에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뭘까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그래서 33 플러스 N 탭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기계장치,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동우기계가 돼야 된다. 이거 자칫하면 여러분 외상거래 해가지고 외상 매입금으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가지 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되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해봤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을 합니다. 네, 내일 이거 시험지에 답 쓰는 거 이건 문제 낼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고정자산 취득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기계를 살지 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면 전표 입력하는 거 칸 채우기 나올 거예요. 전표 입력하는 칸 채우기는요. 요 밑에 칸 채우는 거예요. 밑에 칸 요거. 예. 예, 요거 칸 채우는 거예요. 예. 위에도 이렇게 칸을 몇 개 쳐놨어요. 예. 뭐 유형은 뭐냐 이런 거. 예, 여기 전자세금은 뭐냐 뭐 이런 아마 위에다도 한두 개 칸 쳐놨을 겁니다. 그리고 요 분계도 일부는 넣어놨고 예, 아마 코드는 넣어놨나? 계정 과목을 쓰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빈칸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도 이 양식을 그대로 넣어놓지 않고 몇 개만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채우시면 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7월부터 9월이 됩니다. 기간이. 아무것도 안 와 있죠. 불러오기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불러오기. 그래서 여기에 불러오기를 이용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 방금 입력했던 동우기계 그 자료가 일로 넘어와요. 자,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여기를 꼭 클릭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기계장치 계정 과목은 일단 여기 들어 있어야 됩니다. 네, 건물 있죠, 기계장치 있죠, 차량 운반구 있죠,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더라 기계장치가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기계장치를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예. 근데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에서 이제 밑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보실 때 전표 입력해가지고 여기 와서 불러오기에서 자동 작성한 다음에 여기 있는 뭔가 칸 쳐놓은 거에서 2칸 채우려고 이걸 다 입력할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시험 시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입력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걸 입력을 해봐야 이 분계가 아무래도 나는 맞출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어느 회사로 입력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입력해보는 것은. 그러나 아마도 입력을 안 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입력해봐야 알 것 같다. 만약에 253번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 계정 과목이 뭐지? 내가 가서 입력해봐야지. 이거 칸 채우기 못하면 입력해봐야 알 것 같으면 입력해보시고 그러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이런 것은 아마 입력 안 해봐도 이거 딱 보이죠? 뻔하잖아요. 상호 아니면 사업자번호 아니면 자산 구분 아니면 공급가액 아니면 세액 아니면 건수 유형 이런 걸 텐데 이거 보면 자료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자료를 주었을까요? 여기 세금계산서를 주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다 있는 것을 거기 보고 칸 채우시면 돼. 그리고 2개도 아니고 딱 하나 여기처럼 딱 한 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어떤 부속서류였는지 여러분 요거를 아마 FAT 1급에서도 요거 한번 모르겠네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속서류 뭐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봐야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 우리가 입력했던 동우기계 한 건 대신 2건이 여기 다 들어있어야 돼요. 매입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죠? 시험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조회해서 저장. 이게 저장해 주시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으면 작성돼 있겠지 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실제로 작성해야 돼요. 7월부터 9월로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니오 해야 새로 작성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51번 과세 매입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10번과 1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치분 3건을 51번으로 넣었는데 10번에 들어간 것은 일반 매입, 원재료 매입건이었고 11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기 산 거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혹시 고정자산 매입한 거래가 있으면 11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 그러면 11번에 넣어야 돼요. 그냥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러면 10번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겠습니다. 8월 1일 거 51번 과세로 해서 외상분계했고요. 8월 2일 거도 51번 과세로 해서 외상분계했고요. 그 반품시킨 거. 그 다음에 방금 한 거 51번 과세로 했는데 이것은 혼합분계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서 저장했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불러오기에서 확인 눌러가지고 작성하고 저장했고요. 그냥 닫았던가요? 그냥 닫으면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번과 11번으로 나누어 들어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역추적이라는 걸 보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이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역추적 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3천만 원에 추적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7번째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 매출에서 영세율 12번이 있었죠? 네, 이거는 매입이니까 5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대응되는 코드 52번.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유형을 52번 영세 매입으로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부속서류는 세금계산서, 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것만 작성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수출용 원자재. 자,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샀으면 그거는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합니다만은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려고 원자재를 샀다. 이거는 영세 매입으로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영세율 매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작성했던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건 해야 되느냐? 안 합니다. 매입자니까. 매입자는 해당이 없어요. 매출자가 하는 거죠. 자,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한성에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는 매입자는 아까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은 매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8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매입매출전표 8월 4일. 자, 유형이 매입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52번이에요. 52번. 자, 품명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부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4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한성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은 1번 해야죠.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요. 자, 분계는 대금 관계를 보니까 외상 미수금에 있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죠. 매입이니까 이게. 그러면 전자부품 원재료니까 외상 분계하시면 돼요. 2번 외상. 자, 차변의 외상 매입,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차변의 원재료 1,400 자산 증가.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같이 반영을 합니다.
자, 수행 결과 보겠습니다. 52번 영세로 우리가 했고요. 예, 분계는 외상분계에서 차변의 원자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이와 같이 한성거가 부가세 없이 이렇게 보일 거다 이겁니다.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냥 이 책으로 사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에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10번에 들어가야죠. 영세도 세금계산서 매입에 이건 입력합니다.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10번에 포함된다. 역추적에 가면 영세는 따로 유형별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금액과 세액이 10%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기 영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52번 영세매입 유형을 해봤습니다. 유형이 하도 많으니까 이 TAT 2급에서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을 지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지금 다 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8번째 면세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매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 말고 의제매입세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거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자주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면세매입은 우리가 FAT 1급에서도 충분히 연습된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의 거래를 하고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53번 유형 우리 FAT 1급에서도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해봅시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이런 예제 우리가 해본 듯 하죠. 앞에 교재에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8월 5일. 8월 5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이 53번 면세매입. 계산서 매입은 다 53번이죠. 여기에 있는 계산서에 있는 품명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지출증빙 실무교육. 지출증빙 실무교육. 지출증빙 실무교육. 네. 384페이지 계산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계산서. 자,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70만원. 700 플러스죠. 자, 거래처는 학원이겠죠. 재경 아카데미. 재경 아카데미. 전자 계산서가 아니고 종이 계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네, 비워두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계좌 이체했어요.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원재료를 우리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지출했으니까, 그리고 이 교육이 생산부 직원을 교육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회계팀이죠. 만약에 생산부 직원에게 원가관리 교육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교육훈련비를 500번대를 골라야 됩니다. 제조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팀 직원이니까 기간비용 처리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교육훈련비로 바꾸시는데 500번대 쓰지 말고 내려와서 825번대를 써라. 여러분, 교육훈련비가 TAT 2급에서는요 500번대 교육훈련비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부 직원들 교육이면 525번 선택해야 돼요. 자,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이고 70만원 되겠고요. 탭키 눌러서 여러분 늘 그랬듯이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꿔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면세 매입, 우리가 FAT 1급에서도 꽤 많이 연습이 됐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혼합으로 해서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800번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보통 예금의 거래처 한국은행으로 꼭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거는 전자가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전자 외에 집계가 됐을 거예요. 예, 전자 외에. 뭐 계산서 합계표도 우리가 FAT 1급 하면서 들락날락 해봤기 때문에 가서 보진 않고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자 외는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계가 됐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예, 면세는 여기서 안 나타납니다. 영세율은 여기 매입 영세는 여기 같이 포함이 되지만 면세는 절대로 앞면에 안 나타나요. 어디로 가요? 과표에 가면은 계산서 수취금액, 판매는 계산서 발급금액, 우리가 매입 면세는 계산서 수취금액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요. 과표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9번째 유형이 더 많아지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 57번은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57번. 카드과세 매입. 그런데 현금 과세 매입. 이거 57번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 카드과세 매입은 신용카드로 과세재화를 매입한 것이고, 현과 매입은 현금으로 과세재화를 매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매입 세금 있는 거 61번, 신용카드 매입 세금 있는 거 57번이라는 얘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같이 작성해서 부속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괄호 속에 있는 게 뭔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자들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거래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 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죠. 우리가 뭐 승용차에 기름 넣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넣었습니다. 부가세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부가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서는 안 돼요. 공제 가능한 것만. 다음에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는 거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요건. 자, 공제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일반 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 자, 근데 왜 여기서
아까 분명히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간이 과세자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법 개정 때문에. 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2021년 7월 2일 이후 발급분부터 이 법이 2021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서 인쇄가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발소 이런 데는 영수증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택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아니죠. 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전부 공제 요건에 맞지 않아요. 입력하면 안 돼요. 매입 매출전표에. 여객 운송이니까 택시 뭐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이제 접대비 관련된 거라든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거래를 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수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지를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자, 1번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 그러면 소모품이죠. 이걸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비용 처리해라. 자,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강남마트가 일반 과세자이고 여기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 유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그 옆에 거.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 자,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고 홀스 기획이 일반 과세자이거나 아니면 간이 과세자지만 2020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과로 현금 과세 매입, 코드는 모르겠네요. 60 몇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두 가지밖에 없나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날짜를 확인했더니 8월 6일이네요. 8월 6일로 날짜 고쳐줄까요? 8월 6일, 유형은 57번, 현금, 카드 과세 매입, 신용카드사는 어딘가요? 네, BC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품명에다가는 문구용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입력하는 거 66,000원이네요. 66 플러스.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되죠. 전자세금은 아니죠.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매입이니까 4번 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C카드의 미지급금 잘 됐죠? 부가세 대급금 공제 6,000원 받아야죠. 원재료는 아니죠. 비용으로 처리할 것 했으니까 계정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예, 소모품비. 소모품비도 제조원가가 있고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굳이 왜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그랬느냐? 판매관리비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예, 판매관리비로. 그래서 830번 소모품비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카드 거래니까 부속서류에 카드 매입에 관련된 부속서류 뭐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7일이네요. 8월 7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유형은 현금 과세 매입이 현과라고 61번 있죠? 61번. 네, 품명에는 전단지 제작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전단지 제작. 공급가에게는 이것도 역시 합계를 넣어야 돼요. 22만원. 22만원이죠? 220 플러스. 합계를 입력하셨죠? 거래처는 홀스 기획이 거래처가 되죠. 홀스 기획. 네. 전자세금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니잖아요. 방향키로 지나가 주시고요. 자, 분계는요. 이 분계가 현금 영수증은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그래서 번호로 1번입니다. 자, 전단지가 원재료가 아닐 테니까요. 계정 과목을 먼저 고쳐주면은 홍보용 전단지다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제조원가에 없어요. 833 쓰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차변에 22만원, 대변에 22만원. 네, 이게 매입 관련된 경우는 원재료를 이렇게 광고 선전비라든가 또 아까도 뭐 있었죠? 이렇게 이 품명이 재고자산이 아니면 밑에 계정 과목 꼭 바꿔주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부속서류 뭐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수령한 거를 처리해야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들어가 보세요. 두 개가 여기 집계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기간은 7월부터 9월. 네. 자, 수령금액 합계표 우선 사업용 강남마트 한 건 하고요. 그 다음 홀스기획 거, 네. 이렇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이고요. 네, 여기 합계금액 위에 26만원에 26,000원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하는 거 가서 조회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혹시 아까 매출에서 그랬듯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불러오기, 예, 불러오기에서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저장 단추 없는 것은 한번 닫아보세요. 닫을 때 닫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재작성을 해 보시면 지금 57번 그 다음에 61번 현과 매입은 매입세액에 어디에 들어갔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세금계산서 수치는 아니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요 1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선 여기 클릭해 보면 오른쪽 역추적에 26만 원의 내용이 이렇게 신용카드 한 건에 현과 한 건 해서 합계 26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셀을 클릭하면 역추적 탭에 세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이게 조회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저장 단추 누르고 닫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FAT 1급에 했을 때는 뭐 부속 서류를 작성해라 이런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TAT 2급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조회한 다음에 저장까지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 채점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 결과 보시면 57번 카과 하나, 61번 현과 하나 입력했고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가서 7월부터 9월로 기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조회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된 것을 역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0번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게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배점이 커지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수입 세금 계산서라 그러면요. 우리 회사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입을 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 아니죠. 세관장, 인천 세관을 통과했다. 그러면 인천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 세관장은 뭐만 받으면 돼요? 부가가치세 받으면 되죠. 그거 받으면서 같이 또 뭘 받을까요? 관세도 받아요. 그래야 물품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그 관세를 처리하는 이 전표입력, 이것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리 FAT 1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었고 TAT 2급에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또 뒤에 나올 텐데요. 뭐 이 정도 문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수입세금 계산서. 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관에서 우리 회사에게 발급한다 이거예요.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왜 차이가 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수입 금액이라는 건 물건값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물건이 500만 원짜리 무슨 그 기계를 수입했다고 볼까요? 500만 원짜리 기계. 그러면 수입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과세 표준은 500만 원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 수입 시의 부가세의 과세 표준은 그 물건값 외에도 관세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 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또 목적세가 더 붙게 되면은 그 세금까지도 전부 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수입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 실제 수입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이라는 계정으로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미착품 정리하라 문제 이거 나와요. 이 문제를 내게 되면은 수입세금 계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미착품도 정리하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세금 계산서의 실무 프로세스는요, 유형을 수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수입 유형으로
우리 수출이 16번이 있었죠? 네,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으로 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관장이 발행하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만들어질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지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밑에 분계를 잘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먼저 1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미착품 처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나요? 네,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죠?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320만원과 관세 200만원 등 합쳐서 5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해가지고 일반 전표 메뉴에 정리하라. 문제가 2개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수입세금 계산서도 전자입니다. 이걸 전자로 하라는 거고요. 이 문제는 2문제가 있는 거예요. 2문제. 메인 매출 전표에 한 건, 그 다음에 미착품 정리 한 건. 네, 2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8일 날 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보고 우리는 수입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유형을 수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8월 8일로 바꾸시고요. 8월 8일로 바꾸시고 유형이 수입이라고 있어요. 55네요. 55 수입. 수입은 좀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품명에다는 거기 세관장이 발행한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품명을 그대로 쓰면 돼요. 수입신고 필증 참조. 공급가액도 그대로 쓰면 돼요. 3,200만원. 그러면 부가세 320만원 정리됐죠? 거래처도 그대로 쓰면 돼요. 인천세관.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거죠.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면 돼요. 자, 분계는 이 분계는 말이죠. 우리가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딱 하신 다음에 자, 수입으로 딱 유형을 선택하면은요, 공급가액 분계는 안 일어나요. 320만원만 부가세 대급금 분계만 딱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거래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해야 될 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거기서 분계해라 이거. 거기서 회계 처리해라. 그리고 미착품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서 해라. 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정리가 됐는데 관세는 아직 밑에 분계에 반영을 안 했죠. 네. 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관세는 이건 뭘로 해야 될까요? 관세가 왜 붙었죠 지금? 응? 예, 원재료를 사면서 관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의 취득원가예요 이게.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처리한다. 관세는 원재료 처리한다. 이유는요, 그 원재료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아까 가로 속에 관세 200만원이라고 그랬죠?
200만 원. 그러면 이제 차변이 520만 원 됐습니다. 자, 대변. 자, 8월 8일 날 이 돈을 뭘로 지급했나요? 네,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그래서 대변을 현금 처리합니다. 네, 대변의 현금 520만 원. 탭키 눌러서 혹시 거래처라든가 여기 또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걸 혼합으로 하셔야 여러분이 쉽게 정리가 되지, 이걸 출금, 현금이다 해서 출금으로 해놓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혼합으로 딱 해놓고 차분하게, 부가세 대급금, 오케이, 이건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수입한 부가세도 매입세 공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관세,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관세가 뭐지? 원재료를 취득하면서, 수입하면서 들어간 관세니까 원재료의 취득원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세는 자산 처리해야 된다. 말이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냐면은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야 돼요. 합계잔액시산표 8월 8일 날짜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거래 날짜인 8월 8일 날짜의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미착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잔액이 있죠. 이게 오늘 통관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착품이 아니라 이 미착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원재료로 가야죠. 운송 중에 있을 때는 미착품 또는 미착 원재료였지만 우리가 이제 관세도 내고 부가세 내서 이것을 이제 공장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가 돼야죠. 그러면 원재료는 차변, 미착품은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그럼 미착품이 제로가 되고 3천만 원이 원재료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이거.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전표를 다시 또 열어서 날짜는 같은 날 8월 8일로 한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3천만 원. 아까 시산표에서 확인한 금액. 대변의 미착품. 미착품일 수도 있고 미착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미착 원재료가 있으면 미착 원재료로 하고, 미착 원재료가 아니라 미착품이었으면 그냥 미착품 쓰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주어진 대로만 하면 돼요. 대변이 3천만 원. 그래서 원재료 자산 증가하고 미착품 자산 감소하는 일반전표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55번 수입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수행 평가 1과 평가 2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겠습니다. 55번 수입. 네. 혼합분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고요. 물론 출금전표로 해서 원재료 그 밑에다가 부가세, 현금 이렇게 출금전표를 두 줄로 넣어도 되는데 그거 오히려 건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한 건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일반전표 8월 8일자에다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미착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조회할 때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도 되고요.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이와 같이 집계가 됩니다. 인천세관으로 거래처가 해서 집계가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것도 매입세 공제받는 세금계산서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본 10번에 들어가 있어요. 10번에. 수입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10번 일반 매입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원재료니까. 만약에 기계를 샀으면요.
11번에 들어가겠죠. 고정자산 매입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더 진짜 굵직한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 불공제, 요게 다음 시간이 이제 진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해보겠습니다.